고전 산문 3 공방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전 같은 갈래를 가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전체인데 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이 뭐야? 일대기. 홍길동전, 박씨전 뭐 이런 건 절이잖아. 전우찌전. 그래서 일대기를 나타내는 한 인물의 시작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나타내는 그런 뭐 소설 갈래든 아니면 실제 인물의 삶이든 그런 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짜 전인 거예요. 실제 인물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설의 전 단계야. 왜? 완벽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돈을 의인화하고 있잖아. 돈의 실제 역사적 쓰임을 그냥 의인화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상상에 의해서 창작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설의 바로 전 단계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의인화해서 뭐 어떤 기법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으니까. 공방이라는 이름 뜻 다 알고 있죠? 공방. 뭘 나타내요? 엽전을 나타냅니다. 엽전을 나타내서 돈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작품에서는 돈을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만 돈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틀려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 있을 뿐이야.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관지가 엽전을 이렇게 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방이란 뒤에 설명 나와요. 공방이란 구멍이 모간하게 뚫린 돈, 관지는 돈의 꿰미를 뜻한다. 그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살아서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공방이 돈이니까 결국 이거 뭐예요? 돈이 유통되지 않았었다.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예요? 조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공방 태어나기 전이야. 가전체에서는 우선 가게 얘기부터 시작해요. 내가 이제 만약 주인공이면은 우리 할아버지라든가 증조할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의 탄생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는 공방의 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은 수양산에 숨어 살아서 세상에 쓰인 적이 없어서 돈이 유통되지 않았던 시기야. 그 조상이, 공방의 조상은 처음 황제 시절에, 이 황제가 헌원씨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전설의 그런 그 왕족이잖아, 황족이잖아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 헌원씨 시절에 조금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세련되지 못하였다. 어느 날 황제가, 그 헌원씨가 관상가를 불렀다. 그가 한참 동안 관상을 보고 말했다. 누구의 관상? 그 공방 조상의 관상을 보고 말했다. 사냐의 성질이라, 사냐,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성질이라 쓸만하지 못하거나 그대로는 이렇게 쓸 수는 없으나, 만일 폐하가 누구야? 그 헌원씨인 황제가 만물을 조화하다,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그런 풀무와 망치로 때를 긁고, 불 떼는 데 사용하는 도구죠. 그리고 망치, 두드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죠. 돈은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 엽전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떻게? 불로 달군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서 결국 뭘 만들어라? 돈을 만든다면, 돈을 쓸 수 있게끔 돈을 주조한다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풀무와 망치로 때를 긁고 빛을 갈면 이게 뭐예요? 돈의 주조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의 쓰임이 점점 드러날 것이다. 만일 왕이란 존재는 그것이 무엇이든 쓸모있게 하는 분이 오니 원컨대 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돈이 버리지 말아라, 돈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에 그의 이름이 드러났다. 세상에 그의 이름 돈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공방 조상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뭐야? 돈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숲 굳는 곳으로 거리로 이사하여 숯을 구워. 뭐야? 이것도 풀무지라고 하는 거죠? 돈 주조하려고 그러면 불 떼야 되잖아. 그래서 숲 굽는 거리는 돈을 주조하는 곳으로 이사하여 거기에 눌러 살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우선 조상 얘기야, 가게 중에서. 그 밑에는 아버지 얘기 잠깐 언급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그 공방의 아버지는 천이야. 천은 사용 설명서에서도 설명 좀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중국 신나라? 신나라 때 발행했던 엽전 이름이에요. 돈 이름이에요. 화천이에요. 그래서 천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았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가계예요. 가계인데 그 줄 구분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사용 설명서는 그 위에까지 가계라고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 부분까지 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 치사하게 묻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공방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방 얘기를 시작합니다. 공방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이거는 공방의 뭐예요? 생김새. 엽전의 생김새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뭘 드러내주기도 해요?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내주기도 하죠. 겉으로는 원만하고 그러지만 안은 모가 난 그런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에 맞게 잘 변하더니, 그에 맞게 잘 변한다는 건 뭐야? 이렇게 저렇게 잘 변해. 뭘 잘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잘 변한다는 거죠. 처세에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방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이건 공방의 외양이에요. 공방의 외양을 얘기하고 때에 따라 그에 맞게 잘 변하더니, 이거는 공방의 성격, 처세에 능한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한나라의 벼슬 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홍려경은 뭐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벼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쓰이게 된 거야? 외국 손님들 왔을 때 접대하는데 돈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나라 왕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다, 분수에 넘친다. 그래서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공방이 그에게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다. 오나라 왕 비, 이런 것들은 실제 인물이거든요. 사실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기도 해요. 실제 사건, 실제 인물 이런 걸 제시하거든요. 실제 인물과 사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뭐가 부각이 돼요? 사실성이 부각이 돼요. 사실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 뭐가 더 부여가 되는 거야? 근거라든가 신뢰성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거와 신뢰성이 부각이 되어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 그 교훈성까지 같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제 때에는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공방에게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었다. 부민후,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관리인 거죠. 그런 벼슬을 주어서 그의 물이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다. 염철승은 소금과 철을 관리하는 벼슬인데, 소금과 철은 그 당시 국가에서 무조건 전매 사업으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염철승인 근이라는 사람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고 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공경했다는 거죠. 근은 공방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긍정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공방이 어떻게 됐다? 정계에 등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나타내주고 있어요. 뭘로 등용됐어? 부민후라는 벼슬로 처음 이제 정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방의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공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돈 앞에서는 그렇게 추레하고 파렴치한 모습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게 좋아했다.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게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본전과 이자의 경중 뭐예요? 돈놀이 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라는 게 뭔가 빌려주고 받는 돈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는 그런 것을 좋아하였다.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뭐예요? 결국 산업공상 중에서 공이죠. 기술이니까 공이에요. 그래서 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누가? 공방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이라는 것, 장인의 기술 같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백성과 더불어 작은 이익이라도 다투었다. 누가? 공방이 그렇게 했다.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재화를 중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끝인 상을 쫓게 하여 농사에 방해를 끼치므로, 사농공상 중에서 가장 천한 게 뭐야? 상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선비는 어차피 노동을 안 하니까 빼고 농민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했대? 가장 그래도 그
살을 뺀, 선비를 뺀 농업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다. 우습게 여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그 끝, 가장 하찮은 것인 상업을 쫓게 만들어서 농사에 방해를 끼침으로 관리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다. 결국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 공도 생산적인 일이고 농도 생산적인 일이잖아.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만지는 일에 특히 위에서 뭐 이자 경중 따주고 하는 그런 상업에만 매진하게 되었다는 걸 나타내주고요. 이거는 돈의 폐해를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공방은 또 재치 있게 권세가들을 잘 섬겨 권세가들과 돈이 뭐 한다는 거, 잘 결탁한다는 거죠. 권력과 돈이 쉽게 결탁을 하고요. 그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을 팔아서 누군가를 높은 벼슬을 올리고 누군가를 내치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뭐 하여?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매관 매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관 매직, 돈으로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돈의 폐해를 나타내주고 있겠네요. 벼슬아치들이 절개를 굽혀 그 돈을 섬겼다. 이에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산 같아 이루 셀 수 없었다. 뇌물 거둔 문서, 증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공방의 권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공방은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비록 저작거리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으면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뭐다? 돈이다. 어떤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질주의적, 속물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를 일삼고 뒤섞이기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말하였다.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황금 100금만 하다. 이거 뭐 하다는 얘기예요? 공방의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황금 100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공방의 힘이 세다. 공방의 권력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원제, 여기서 나오는 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이름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실제 있었던 신하나 황제들입니다. 원제가 자리에 오르자 공우가 그를 올려 아래었다. 공우는 공방을 어떻게 봐요? 읽어서 알지? 플러스로 봐, 마이너스로 봐?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래서 공우가 공방에 대해서 뭐라고 탄핵을 하게끔 상소문을 올립니다. 공우는 한나라 때 벼슬아치로 청렴하고 결백한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관리였어요. 공방이 오랫동안 어려운 직책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공궁하며 더구나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을 버젓이 행하오니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을 버젓이 한다. 타락했다는 거죠. 부정, 청탁 이런 것들을 했어요. 대저,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한 것은 옛날에 분명한 정계이니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공우가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옛말을 인용하고 있죠.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의 말이 좀 길게 드러나면 인물의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말하기 방식 사용하고 있어?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요. 짐을 지고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짐을 많이 졌어.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거죠. 재물을 많이 짊어지고 또 탔어. 어디 올라탔어. 어디에 올라탔을까? 높은 벼슬에 올라타게 되면은 뭐가 된다 결국은? 도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거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가 그랬어 지금? 공방이 똑같은 처지에 처한 거죠. 이때 정사를 맡은 자 중에 공량의 학문으로 벼슬에 나간 이가 있었는데 군자를 맡아 이거 군자 뭐예요? 군자금, 군사 자금을 맡아 장차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고 하니 공방이 하는 일을 미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군자금이 필요하죠. 이거 군자금을 맡은 사람이니까. 근데 어때? 공방 때문에 군자금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방을 미워하였다. 그자가 공우의 말을 도왔어. 그자 또한 그러면 정사를 맡은 자는 공방을 긍정으로 봐, 부정으로 봐?
부정으로 보내요. 공의 말을 도와서 임금이 그 아뢰을 받아들여 공방은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뭐예요?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쫓겨나는 공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나라에 화교라는 자가 있었다. 화교는 공방을 어떻게 바라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봐요? 마이너스로 봐요? 플러스로 보고 있어요. 화교는 공방을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화교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돈을 좋아해서 늘 돈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돈을 세고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는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사귀어 큰 재산을 모았다. 화교가 공방을 사랑하는 것이 큰 버릇이 되니 노포가 논을 지어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았다. 노포는 공방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보는 인물이네요. 노포라는 사람은 화폐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화교의 무리 중에 오직 완정만은 성품이 활달해서 속물을 즐기지 않았는데도 공방에 무려 어울려 술집에 이르러 때로는 취하도록 마셨다. 이 완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렇게 물질주의적에 푹 빠지지 않은 사람들 또한 어때? 그래도 돈을 즐기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왕이보는 입에 일찍이 공방의 이름을 담지 않고 다만 그것이라고 일컬었으며, 왕이보는 그러면 공방을 플러스로 봐, 마이너스로 봐? 마이너스로 봐.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정도로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 비천하게 여겨짐이 이와 같았다. 이걸 보면서 글쓴이 또한 공방을 어떻게 보는 거야? 부정으로 보는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깨끗한 사람이 공방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방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나라가 일어났다. 유한이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탁지판관이 되었는데, 이 유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당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재정 회복에 힘썼던 그런 관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당시 국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임금께 청하여 다시 공방의 방법을 써서 나라의 숨쓰리를 편하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의 말이 식화지에 있다. 그럼 유한은 공방을 긍정으로 봐, 부정으로 봐?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방을 다시 등용해서 나라를 좀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때 공방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였고, 그래서 이제부터 누가 나와? 공방의 후손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공방은 죽은 지가 오래였다는 얘기는 결국 돈이 이때 유통되었었다, 안 됐었다? 이때 돈이 유통되고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겠죠? 그 제자로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쓰이게 되었다. 그 방법이 개원, 첨보, 즈음에 크게 행하여 위에서 조서를 내려 공방에게 조의 대 부소 부승의 벼슬을 추증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개원이나 첨보 같은 경우 밑에 나와 있듯이 그 현종이 다스리던 연호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현종 때 다시 어떻게 뭘 중요시했다? 화폐 경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추증한다라는 건 이미 죽은 사람의 벼슬을 높여주는 걸 추증이라고 합니다. 공방이 죽었는데 나중에서라도 죽은 이후에 벼슬을 높여주고 있어요. 남송 신종조 때의 왕한석이 나라 일을 맡아보면서 여해경을 끌어들여 함께 정사를 도왔는데 청묘법을 세우니 천하가 떠들썩하여 아주 못살게 되었다. 청묘법은 여기 밑에서 설명 나오죠. 청, 묘. 그러니까 새싹이 그 풀을 때 뭐 하는 거야? 그때는 돈이 있어 없어? 봄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나라에서 빌려줘. 그래서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가을에 어떻게 다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갚도록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 없던 사람한테 돈이 어떻게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거거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석이 그 청묘법을 주장을 했고 여해경도 거기에 함께 동조를 했던 인물이야. 둘이 청묘법을 세우니 천하가 떠들썩하여, 왜? 돈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니까 대량으로 유통되어서 못 살게 되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야. 돈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인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한석과 여해경은 돈에 대해서 긍정으로 본다, 부정으로 본다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청묘법이라는 법을 시행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돈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나타났다는 거라서 왕한석이 돈을 좋아했다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판단 보류해 주세요. 소식이 그 폐단을 격렬히 논쟁하면서 그들을 누구? 왕한석과 여해경 같은 인물들이죠. 모조리 배척하려다가 도리어 모함에 빠져 귀양가게 되매 그로부터 조정의 인사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뭘 감히 말하지 못해? 왕한석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왕한석이 청묘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돈의 유통이 많이 되니까 뭐의 세력도 커지겠어? 그러니까 공방의 제자.
공방은 이미 죽었으니까 돈의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공방 제자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사마광이 정승으로 들어가 그 법을 폐하기를 아뢰고 그 법을 폐하기로 아뢰고 소식을 천거하였으니 공방의 무리가 조금 세력이 감소하여 다시 성하지 못하였다. 사마광은 그러면 돈이 많이 유통되는 거 플러스로 봐, 마이너스로 봐? 마이너스로 보는 인물이죠. 공방의 아들 유는 경박하여 세상의 욕을 먹었고 그 뒤에 수형령이 되었으나 수형령 세무를 맡은 그런 관직까지 올라갔으나 작물죄가 드러나 사형되었다고 한다. 작물죄는 범죄 행위로 돈을 얻거나 뭐 유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에 따른 내용 전개요? 시간의 흐름, 일대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방전 마지막에 사실은 뭐가 있어요? 사평이 붙어 있어요. 사시는 말한다, 뭐 사시는 평한다가 있는데 여기는 그 부분은 발췌되어 있지 않네요. 그 사평 부분이 작가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말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 발췌된 부분만 보더라도 돈의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